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단체 모집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부터 사업주관처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명도 바뀌고 성격도 변화되었습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고, 예술가를 동아리에 파견해서 교육하는 파견 교육 사업이 없어지고 동아리 역량 강화 쪽보다는 동아리 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번 공모는 지원 동아리를 뽑는 공모도 아니고 동아리를 교육시킬 예술 강사를 선정하는 공모도 아닙니다. 동아리가 창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운영 단체 또는 기관을 모집하는 공모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요강 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전체 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 부분뿐만 아니라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까지 전체 사업 내용을 담은 부분으로서 연간 사업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1번 예술동아리 창작 지원 파트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외에도 재단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으로는 2. 생활 밀착형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3. 비대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4. 마스터 클래스가 올해 12월 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분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고요. 본 공모와 관계되는 부분은 1번 예술동아리 창작 지원 파트에서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9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총 5개의 운영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이 아닌 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것입니다. 다양한 예술 동아리를 모으고 동아리 욕구를 파악해 창작활동에 필요한 사항, 공간이나 비용, 인력 행정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 또는 단체별 지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참조 1 지원자 유의사항입니다. 참조 1은 지원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동아리들의 욕구, 동아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동아리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아리 네트워킹 또는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디자인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읽어낼 수 있는 운영자의 역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참조 2 참여 예술 동아리입니다. 문체부에서 예술 동아리로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역사, 독서 등 광의의 문화 영역, 감상 동아리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술 창작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조 2 참여 예술 동아리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지점이 있는데요. 공모 조건에서 3개의 동아리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3개의 동아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 상관없이 동아리 숫자 3개를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답은 동아리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여 예술 동아리 범주에 속하는 예술 창작 동아리로 동일한 분야에서 3개 동아리와 해도 되고 분야가 다른 동아리들과 사업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설 동아리, 수필 동아리, 희곡 동아리 이렇게 문학 분야에서 3개 또는 그 이상의 문학 장르 동아리가 사업에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문학 분야 1개, 미술 분야 1개, 음악 분야 1개 이렇게 분야별로 3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야 동아리들이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표의 범주에 속하기만 하면 되고 즉 예술 창작 활동과 관계되는 동아리이면 되고 최소 3개 이상의 동아리를 운영해 주실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혹시 분야나 장르가 예시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연락처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공모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6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이며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이나라 도움 온라인 접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나라 도움 이외에 다른 방법의 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이후에는 접수자가 많을 경우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은 최소 3개의 예술 동아리를 모집해야 합니다. 3개의 동아리를 모집한 후 동아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동아리의 구성원은 최소 7명이어야 합니다. 모집하신 동아리 구성원들의 중복 활동은 가능하지만 중복된 구성원의 경우 동아리의 최소 인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집하신 총 3개의 동아리 회원수의 합계는 최소 21명이어야 하며 이때 21명의 구성원은 중복되지 않는 개별 인원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원 단계에서 회원 수 혹은 동아리 수가 부족할 경우 공모 선정 후 사업 운영을 하며 신규 모집도 가능하며 신규 모집 계획을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저희 사업의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공모 목적입니다. 저희 사업은 지원해 주시는 예술단체 및 기관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예술 동아리가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시는 기관 및 단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지원 활동 유형 설명드립니다. 사업 신청서 첫 페이지에도 체크하도록 표기되어 있을 텐데요. 총 4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제한하는 유형에도 오픈되어 있으니 동아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발표의 지원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인데요. 전시, 공연, 축제 등 동아리 창작 결과물에 초점을 둔 활동 지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네트워크 활동 지원 유형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동아리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쉽게는 한 동아리와 다른 동아리가 만나서 서로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서부터 하나의 동아리가 관련 예술단체와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네트워킹 활동 지원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르 간 협업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동아리가 마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동아리가 기관과 연계되는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동아리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고 문화 나눔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 동아리 연주 콘서트 등 작은 도서관 또는 마을 축제 등에서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단체에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활동을 네트워크 활동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술 강사로부터 단순 교육 강좌를 듣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연구하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는 동아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전문가 강좌, 워크숍, 회원들과 포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동아리 창작 활동을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연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 그리는 수채화 동아리와 글 쓰는 동아리가 함께 모여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해도 되고 향토사를 연구하는 지역 연구자를 초빙해서 지역 설화를 공부하며 동아리들이 모여 창작활동, 뮤지컬, 연극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활동과 연계해도 좋습니다. 창작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관심 분야에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으로서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활동 지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커뮤니티 아트 지원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동아리가 모여 하나의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도 되고 창작 결과물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합창 동아리와 문학 동아리가 뮤지컬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무용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가 모여서 공연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미술 동아리들이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번 결과물 발표의 유형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동아리가 모여서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계획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활동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입니다.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활동도 제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모든 형태의 혼합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활동 유형에 따른 가산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분류일 뿐이지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만한 소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모 일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4월 14일 수요일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관련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6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이며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입니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5월 6일 목요일에 진행되며 서류 심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터뷰 심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심의가 끝난 뒤 최종 결과는 5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 중 1차 서류 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만 참석합니다. 지원자는 2차 인터뷰 심의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심의의 경우 4월 30일 금요일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인터뷰 심의 참석 시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심의의 경우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는 단체 혹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한 명만 와주시면 됩니다.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단체는 인터뷰 심의 참여자를 문의처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와 관련된 모든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 혹은 코로나의 확산 추이 등으로 변동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 신청서 2. 신청사항 요약 부분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동아리 수와 회원 수는 지원 신청하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되면 당장 5월 달부터 현재 몇 개월 동아리와 활동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항입니다. 총 동아리 수와 동아리 전체 구성원 회원 수를 합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동아리 수 3개, 동아리 회원 수 30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동아리 수 2개, 동아리 회원 수 15명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개월 동아리가 참여하고 1개 동아리당 최소 7인이 되어야만 인정되지만 본 공모에서는 사업을 통해 신규 동아리 모집을 통해서 부족한 숫자를 채워갈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 시점에서 연계하고 당장 활동 가능한 동아리 현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숫자가 많고 회원 수가 많다고 선정 심의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동아리를 모을 수 있는 계획과 동아리들 활동 지원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 주시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입니다. 활동 유형은 앞서 설명한 공모 요강 활동 유형 설명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혼합 선택 가능하며 자유로운 제한도 가능합니다. 참여 예술 동아리 정보입니다. 동아리 모집은 3개 이상, 각 동아리의 구성원은 7인 이상 모집되어야 합니다. 지원 당시 동아리 및 구성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 진행을 하며 어떻게 신규 모집을 할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표에 4번을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3 사업 제안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특히 이번 추진사항에서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방식 계획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역시 코로나로 대면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플랜 B죠. 계획을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도 사업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및 기관 소개입니다. 소개는 단체 및 기관의 성격에 따라 문항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일 경우 설립 목적과 조직도, 최근 5년 이내의 주요 활동, 유사 사업 운영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혹은 7인 이상의 구성원과 문화예술 활동 운영 실적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일 경우 설립 목적, 인적 구성, 역할 분담,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는 추가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계획 부분입니다.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먼저 참고 예산서 작성 기준표를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기획자, 강사비, 특강비 등 인건비 1, 2, 3 학계의 경우 전체 지원금의 50% 이하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90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900만 원 안에서 기획자비, 강사료, 특강비를 잘 분배해 주시고 기획자비 또는 특강비를 각각 없어도 무방하고 특정 부분에 몰려 있어도 되고 각 단체 또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운영 인력 및 동호회 단체 또는 회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있고 그 비용은 29만 6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식비는 다가비와 식비를 같은 날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계획에 관련해서는 선정된 이후에 더 자세히 계획을 수정 보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 예산 편성표를 보시면서 지원자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모집 공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